자, 세 번째로 상수 필드와 변수를 위한 파이널이라는 지정 예약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상속 관계를 좀 배우셔야지 좀 더 많이 이해를 하실 텐데요. 뭐 일단은 요거 한번 제가 상속 관계 배우진 않았지만 어차피 요 뒤에 단원에서 배우시게 될 테니까 일단 먼저 한번 몇 가지는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파이널 필드는 다른 자료형들, 다른 언어에서 따져보면 뭐 콘스트 변수하고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상수값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으로 값이 변경될 수 없는 것을 얘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적혀 있는 게 지역 변수나 멤버 필드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그 수학에서 파이라는 값 알고 계신가요? 파이? 3.141592 뭐 이렇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 파이 값. 파이라는 것은 원주율이나 원둘레 같은 거 구할 때 많이 사용하잖아요. 2파이 r 뭐 파이 r 제곱 이런 식으로. 그러한 파이라는 값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매번 계산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원의 뭐 넓이를 계산하겠다 라고 하는데 반지름이 5cm인 원의 넓이를 계산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들 매번 5의 제곱 곱하기 3.141592 뭐 이렇게 쫙 계속 장황하게 데이터를 적어야 되는데 이 글자 상당히 길잖아요. 이걸 계산할 때마다 적어야 된다면 정말 힘들겠죠. 그렇더라면 요 상수값을 변수 x라는 곳에 딱 담아두고 요 x를 사용해서 5의 제곱 곱하기 x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어떨까요? 좀 더 편리하겠죠. 왜? 변수 속에 담아놨으니까 변수 이름 단순한 변수 이름만 불렀으면 우리가 이 긴 데이터를 외우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이 x의 값을 여러분들이 잘못해갖고 엉뚱한 것을 막 대입시켜 이퀄해갖고 대입시켜버려갖고 써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데이터가 변해버리겠죠. 그렇게 변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이터의 공간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러한 방지되는 공간은 멤버 필드로도 쓸 수 있고 지역 변수로도 쓸 수 있다. 뭐 그러한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데요.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세 번째 걸 만들어 봅시다. 정말 그 값이 변경이 안 되는지 되는지 그것만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뭐 여기서는 나머지 디스나 뭐 스태틱 빼고는 나머지 예약어들은 크게 뭐 중요하거나 뭐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사항만 이해를 해버리시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임의의 클래스 exam 언더바 03 언더바 서브라는 것을 하나 만들고요. 자, 이 클래스 여기서 호출 한번 해볼게요. exam 언더바 03 언더바 서브 es는 new exam 언더바 03 언더바 서브. 자, 일단 멤버 필드의 값을 어떻게 좀 처리를 해봐야 되니까 얘를 멤버 필드를 프라이빗으로 해놓고 퍼블릭으로 값을 바꾸도록 해볼게요. 프라이빗 만약에 인티저 파이라고 해서 인티저가 아니고 더블 파이라는 것을 하나 선언해 놓고요. 퍼블릭 뭐 디폴트 생성자는 안 적어도 되겠지만 그냥 적어두고요. 하셔서 파이의 값을 바꿀 수 있도록 한번 해놔 볼게요. 퍼블릭 void set pi 하셔서 더블 형태의 파이 값 들어오면 바꾸겠다. dis.py에다가는 파이를 집어넣겠다. 다음 출력 한번 시켜볼까요? void get pi 하셔서 return pi 파이의 값을 리턴 되면 더블이죠. 자, 파이의 값을 리턴 시키겠습니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객체 만들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ES를 통해서 setPy 하셔서 파이 값을 집어넣겠습니다. 3.141592 뭐 요렇게 집어넣었다 라고 가정을 하고요. 출력 한번 시켜볼까요? system.out.println 파이는 파이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es.getPy 하셔서 파이 값을 얻어오겠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시켜보시면 당연히 우리가 방금 전에 대입한 값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건 일반 클래스잖아요. 그죠? 3.141592 자, 그러면 문제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파이의 값을 제일 처음에 한 번만 딱 세팅을 해놓고 요 파이라는 값을 절대 변경 못하게 하겠다 라고 하신다면 힘들게 한번 해볼까요? 3.141592 라고 해서 한번 제일 처음에 힘들게 세팅을 했어요. 세팅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출력을 해보면 system.out.println 파이의 값은 es.getPy 하셔서 파이의 값을 얻어내고 출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수로 12.3 이라고 파이의 값을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아시다시피 당연히 바뀌어서 출력이 되겠죠. 원래의 값 힘들게 세팅해놨는데 그게 중간에 실수에 의해갖고 다른 값으로 바뀌어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변수를 선언할 때 이러한 값들을 final, final 이렇게 정해버리면 요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파이널이라고 정해놓고 프로그램 쫙 짜다 보면요.
파이에 값 대입하려고 이런 엉뚱한 짓을 하게 되면요, 에러가 딱 떠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파이널 필드야, 값을 절대 바꿀 수가 없어, 뭐 이러한 식의 에러 메시지가 표시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값을 바꿀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러한 코딩은 사용을 못하겠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값을 바꾸려는 어떠한 형식을 취하더라도 파이널로 지정되어 있는 이러한 값이 있다면 절대 값 변경이 불가능하다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는 상수 변수를 지정할 때 바로 파이널이라는 것을 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역시 지역 변수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요 메소드 이 안에 메인이라는 메소드 속에서 FINA의 파이널 인티저 x는 100 이렇게 값을 한번 지정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당연히 출력을 해보면 이 x의 값은 얼마가 나올까요? 당연히 100이라는 것이 나오겠죠. 근데 x에다가 200이라고 값을 바꿔서 넣고 싶다 라고 해서 테스트 해보니까 또 뭐가 떠버립니까? 그죠? 이 로컬 베리어블로 파이널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거다, 이게 바꾸려고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에러 메시지가 딱 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언을 할 때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잖아요. 변수를 선언할 때 이거 값 바꿔서는 안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앞에다가 무조건 뭐를 습관적으로 붙이라고요? 파이널이라고 습관적으로 붙이시게 되면 그러면 값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이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고요. 파이널은 뭐 어렵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상수값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러한 파이널도 메소드가 있습니다. 메소드를 파이널로 지정하는 경우 있는데요. 요거는 상속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상속 시에 오버라이딩 되지 않아야 할 메소드를 지정할 때 만약 오버라이딩 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 파이널인데요. 뭔지 그냥 한번 보여만 드릴게요. 뒤에 상속성 갖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예를 들어 exam 언더바 04라는 것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 그냥 다이렉트 클래스로 만들어도 될 테니까 밑에 있는 뭐 보이드 메인도 필요 없습니다. 위에서 다 확인이 될 테니까요. 클래스 A라는 것을 하나 만들었어요. 클래스 B라는 것이 익스텐즈 상속받기를 A를 상속받았습니다. 요게 무슨 관계인지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 일단 그냥 보십시오. 자, 다음과 같이 있을 때 위에 public void AAA 라는 메소드가 있으면, 상속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도 부모 유산 물려받는 그런 개념 아시죠? 그래서 부모 유산을 고스란히 밑에서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이 밑에 똑같이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상속을 받게 되면요. 근데 만약에 나는 요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집을 물려받았어요. 집을 물려받는데 집을 좀 고치고 싶어요. 고치고 싶으면 새롭게 여러분들께서 위에서 물려받은 요 유산을 그대로 갖다 붙여갖고 내용을 고치시면 됩니다. 이 안에서 막 고치시면 됩니다. 고치시면 고쳐지거든요. 이게 일반 상속입니다. 그래서 그때 위에 집을 우리가 이제 내가 원하는 형태로 개조를 해서 고친다 라는 것이 바로 오버라이딩이거든요. 오버라이딩 우리 배우지 않았나요? 라고 얘기를 해보면 안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뭘로 착각을 하시는 거냐면 오버로딩하고 착각을 하시는 겁니다. 오버로딩은 뭐냐면 하나의 클래스 속에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단 매개 변수의 개수가 다르거나 이제 자료용의 종류가 틀릴 때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어떠한 형태냐면 상속 관계의 상하위 클래스에 완벽하게 동일한 형태의 메소드가 존재한다. 이게 바로 오버라이딩입니다. 내용부를 이렇게 바꾼다라고 해서 메소드 재정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건 나중에 한번 공부하고요.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파이널이 뭐 하는 거냐? FINAL. 파이널이 일단 뜻이 뭡니까? 최종이란 뜻이에요. 최종. 이거 적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밑에 거 에러 났죠. 왜냐면 딱 마우스 갖다 대보면 파이널은 오버라이딩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이널은 오버라이딩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최종 메소드. 더 이상 내 집 고치지 마. 집을 이렇게 유산 물려줄 때 어떻게 했냐면, 야 이건 내가 갖고 놓은 집이니까 이거 절대 고쳐서는 안 돼 하고 유언 남긴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집은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재정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죠. 바로 이러할 때 쓰는 것이 파이널이다 라는 것 일단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이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것은 상수 값으로 데이터의 값을 변경할 수 없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다음에 있는 기타 지정 이야기들도 함께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기타 지정 이야기로 트랜지언트라는 거 있는데요. 요거는 IO 할 때 여러분들 공부하실 텐데, 데이터를 직렬화시키지 않아서 저장할 때 빼버리고 싶은 그러한 데이터가 있다면 요거 트랜지언트로 많이 선언한다 라는 뜻입니다. 요게 무슨 얘기인지 잘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요건 IO 할 때 습관적으로 거의 적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16단원의 IO가 있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무슨 뜻이냐면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클래스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이가 있고, 다음에 뭐 기타 등등 정보들이 있어요. 정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름 입력받으려면 옆에 여러분들 앞에서 버퍼 더 리더라는 거 하나 생성해 보셨죠? 문제는 이걸 파일로 저장하겠다 라고 하면 이름도 저장되고 나이도 저장되겠지만 뭐도 같이 저장되냐면 버퍼 더 리더라고 해서 객체 선언한 거 그놈도 같이 저장돼요. 이놈이 저장될 필요가 있나요? 이놈은 입력받을 때 필요한 거지 저장할 실제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그렇더라면 파일이나 네트워크로 저장하려고 하면 요놈은 없는 셈 치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선언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트랜지언트라는 요 예약을 요 버퍼더 리더 앞에다가 붙여버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IO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까지 잠깐만 요 이름만 기억해 두십시오. 트랜지언트라고 되어 있는 거요. 다음 인스턴스 오브는 특정 클래스의 인스턴스인지 아닌지를 체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예약인데요. 자, 요거 한번 예제를 만들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 예제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public static void main. 자, 요렇게 되어 있을 때 instance of라는 것은 불리언 값을 리턴 시켜줍니다. 그래서 boolean 불리언 a라는 곳에다가는 일단 위에서 a, ap는 ua 라고 클래스를 하나 객체를 생성을 시켰고요. a 속에다가는 ap가 instance instance of a의 객체냐, 다시 말하면 A라는 클래스의 객체로서 AP라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다시 또 하나 더 B라는 클래스의 객체 BP라는 거 만들고 UB라고 만들었을 때 BOLEAN 불리언 B는 BP는 INSTANC instance of B의 객체냐 뭐 요걸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 되겠죠. 그럼 이런 걸 왜 물어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 얘도 true 얘도 true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거는 뒤에 또 다양성 배우셔야지 아셔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예약어들이 뒤에 있는 것들하고 관계된 것들이 꽤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어, A라는 거 CP라는 곳에다가 UB 신기하죠 이거 처음 보시죠? 요거 곧 배우시게 될 겁니다.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다양성으로 했을 때 CP가 INSTANC instance of B의 객체냐, 다시 말하면 CP는 지금 A로 선언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가 B의 객체냐 아니냐, B로 만들어진 거냐 아니냐, 뭐 그러한 거 비교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셋 다 지금 true가 출력될 건데요. 일단 요 부분 인스턴스냐 아니냐 요 부분 배우실 때는 상속성하고 여러분들이 다양성 그 부분을 배우셔야 될 테니까 일단은 뭐만 이해하시면 되냐면 만들어진 객체가 누구 거 가지고 만들어졌느냐 그거에 따라 맞다 틀리다를 나타내어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인스턴스 오브다. 뭐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겁니다. 일단 뭐 출력을 시켜보시게 되면 system.out.println a는 a, 다음에 system.out.println b는 b, 다음에 system.out.println c는 c 라고 적어두시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 세 가지 다 true가 나올 겁니다. 다시 말하면 AP는 A로 만들어진 거다. A로 만들어진 거다. 다음 BP는 B로 만들어진 거다. CP는 A에 담겼지만 B로 만들어진 거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자, 바로 이러한 예약의 형태를 나타낼 때, 그래서 특정 클래스의 인스턴스인지의 여부를 체크하는 거, 그러한 예약어가 인스턴스 오브다. 띄워 쓰시면 안 됩니다. 여기. 그래서 인스턴스 오브라는 것이 하나의 단어로서 작동한다 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단원에서는 디스나 스태틱이나 파이널이나 혹은 트랜지언트나 아니면 인스턴스 서버 같은 예약어들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이러한 예약어들이 클래스의 선언이나 필드의 선언, 메소드 선언 앞에 붙어갖고 작용하는 것들도 있고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작동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지 클래스를 활용할 때 좀 더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니까요. 잘 알아두시고요. 라운드 마무리해 보시면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스태틱 할 때 설명드렸던 JBank라는 클래스 요 놈을 작성하셔갖고요. 이율 공간을 스태틱으로 활용하도록 예제를 작성해보자 해놨는데 교재를 보시면 이 예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문제를 좀 더 상세하게 내놨으니까 한번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단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